2013년 카이스트 공대생 6명이 함께 모여 만든 첫 번째 작품은 한 장의 옷 사진을 알아보는 패션 추천 AI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12년이 지난 지금 이들이 만든 AI 알고리즘은 전 세계 1만 개 병원에서 환자의 엑스레이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65개국에 퍼진 수만 명의 의사들이 매일 수백만 장의 흉부 영상과 유방 영상을 바로 이 한국 스타트업의 알고리즘에 맡기고 있습니다. 옷 한 장에서 시작된 이 작은 회사는 도대체 어떤 길을 거쳐서 한 사람의 생사가 걸린 영역에까지 가닿게 된 걸까요? 이 모든 것은 12년 전 카이스트의 작은 동아리방에서 시작된 단 3번의 결정적이었던 선택에 관한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2013년 8월 대전 한복판에 있는 카이스트 캠퍼스의 한 작은 동아리방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전자공학과 동기 6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백승욱, 장민홍, 박승균을 포함한 6명, 모두 같은 힙합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정말 오직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 6명이 함께라면 자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더 백승욱은 그의 처음 접한 딥러닝 기술을 보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조만간 테크 산업 전체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첫 작품으로 세상에 내놓은 것은 룩피커라는 이름이 붙은 한 장짜리 사진 기반 패션 추천 AI 서비스였습니다. 사용자가 자기 옷장 안의 옷들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AI가 그 사진들을 보고 어울리는 다른 옷을 직접 골라 추천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첫 사업은 안타깝게도 1년을 차에 넘기지 못하고 결국 중단되고 맙니다. 백승욱은 훗날 그 첫 번째 실패를 패션은 결국 인공지능이 끝내 인간을 이기기 어려운 분야였다고 담담히 회고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너무나 제각각인 패션 시장에서 알고리즘이 내놓는 추천은 끝내 충분한 설득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창업팀은 스스로 한 가지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기술력만큼이나 시장이 자라는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6명의 공대생들은 바로 이때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가를 결정적인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발견한 하나의 통계가 회사의 운명을 바꿉니다. 전 세계 암 환자의 30%가 병리 판독 과정에서 그대로 놓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5년 그들은 회사 이름을 클디에서 루닛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바꾸고 사업의 방향을 의료 AI로 완전히 확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세계적인 AI 이미지 인식 대회인 이미지넷에서 5위에 올라 자신들의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처음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이후 병리 영상 AI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엑스레이 판독 정확도를 무려 10%포인트나 끌어올리는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이 회사 앞에는 이런 기술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한 가지 결정적이고도 거대한 벽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 AI를 만드는 사람은 엄연히 카이스트 공대생 6명이었지만 정작 팀 안에는 의료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6명의 카이스트 공대생 곁에는 마침 한 명의 의사가 조용히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서범석, 1983년에 태어난 당시 32살의 젊은 흉부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카이스트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한 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해 정식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4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매일 환자를 진료하던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임상의였습니다. 백승욱과 서범석은 사실 같은 카이스트 방송반에서 함께 활동했었던 제법 오래된 동문이자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오랜만에 다시 마주 앉았던 곳은 다름 아닌 서울 강남의 어느 허름하지만 정겨운 순댓국밥 식당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승욱은 의료 AI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범석은 의료 현장에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6월 서범석은 의학 총괄이사 CMO라는 직함을 달고 루닛에 정식으로 합류합니다. 안정적이던 대학병원 전문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이제 막 태어난 작은 스타트업의 한 자리에 앉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서범석은 자신의 합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은 1년만 일찍 발견해도 사망률이 급감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입니다. AI가 바로 이 생사의 문제를 정말로 바꿔낼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그가 가운을 벗고 여기까지 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공대 엔지니어들의 기술력과 의대 출신 임상의의 의료 감각이 마침내 한 팀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의사가 한 명 합류했다고 해서 이 회사의 진짜 문제가 곧바로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의료 시장만으로는 도저히 루닛의 기술을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바다 건너 해외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외의 투자자와 병원 관계자들 앞에 섰을 때 백승욱은 번번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한 명의 창업자로서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주 냉정한 눈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백승욱은 훗날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영어가 네이티브도 아니고 의료 도메인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았던 것이라고 그는 후일 담담하게 회고했습니다. 그 결정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것은 2018년 10월 그가 회사를 창업한 지 정확히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창업자가 자기 손으로 대표직을 넘긴다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결정이었습니다. 백승욱은 곧바로 이사회 의장 자리로 물러나 이후로는 회사의 기술 자문과 장기 전략 설계에 온전히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던 대표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은 불과 2년 전 회사에 합류한 의사 출신 서범석이었습니다. 가운을 벗은 지 5년, 스타트업에 합류한 지 단 2년 만에 한 명의 의사가 기술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올라선 순간이었습니다. CEO가 바뀌고 나자 이 회사는 그 이전과는 정말로 전혀 다른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단단하던 해외 피칭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상의의 언어를 쓸 줄 아는 CEO는 병원 의사와 글로벌 투자자의 언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 글로벌 의료기기 업계의 거인으로 불리는 GE 헬스케어와의 파트너십이 마침내 체결됩니다. 루닛의 흉부, 엑스레이 AI인 인사이트 CXR이 전 세계 GE의 엑스레이 기기들에 정식으로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번엔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루닛의 기술을 자사의 흉부 진단 솔루션 안에 통합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여기에 일본의 후지필름, 그리고 2024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줄줄이 루닛의 파트너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7월 루닛의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병원 수는 마침내 전 세계 1만 곳을 돌파하게 됩니다. 2020년에 단 100곳에서 출발한 숫자는 2022 년에 1000곳, 2023년엔 3000곳, 그리고 2025년에 1만 곳으로 불과 5년 만에 100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공급 국가는 65개국, 해외 매출 비중은 90%를 훌쩍 넘어선 그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회사가 됐습니다. 2024년 5월에는 뉴질랜드 의료 AI 기업 볼파라를 무려 2,600억 원이라는 거금에 인수하기에 이릅니다. 이 인수 일건으로 루닛은 북미 지역 유방암 검진에서 매년 100만 건이 넘는 의료 영상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루닛의 매출은 542억 원, 단 1년 만에 무려 116%가 성장한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의 무려 88%, 그러니까 478억 원이 전부 다 대한민국 바깥의 해외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불과 3년째인데 루닛의 시가총액은 어느덧 2조 원의 벽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모든 숫자의 시작점은 놀랍게도 12년 전 카이스트 동아리방에서 만든 한 편의 옷 추천 AI였습니다. 서범석은 누가 뭐래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가장 의사다워진 순간은 흰 가운을 벗어 던진 바로 그 뒤였습니다. 그는 한때 옷 추천 AI 회사를 함께 고민하던 사람이었고 의료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공학팀과 매일 회의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긴 우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정말로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의학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알면서도 동시에 엔지니어의 사고방식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해본 스타트업의 감각까지 이 세 가지를 한 몸에 가진 어디에도 흔치 않은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대학병원에만 안전하게 머물렀다면 의료 AI 회사의 CEO 자리는 끝내 그에게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업에서 막혔다면 때로는 정말로 기꺼이 본업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그것이 루닛이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른 길을 한 바퀴 빙 돌아 본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당신의 전문성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루닛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어쩌면 서범석이 아니라 창업자 백승욱 그 자신 쪽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는 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온전히 걸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회사의 대표 자리였습니다. 보통의 창업자라면 5년이나 직접 키워온 자기 회사의 대표 자리를 결코 자기 손으로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백승욱은 회사 자체가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한계부터 가장 먼저 냉정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려면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창업자라는 이름이 자기에게 보장해주던 그 자리를 결국 기꺼이 자기 두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용기의 결과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했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갔고 그는 다시 의장의 자리에서 자신이 제일 잘하던 기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리더는 결국 자리를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 자리를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용기를 옆에서 두 손으로 받아들여준 사람이 있었기에 루닛은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루닛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세 번째 교훈은 전문가와 기술자가 한 팀이 될 때 비로소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 출신들의 지식만 가지고서는 환자의 영상을 정확히 읽어내는 정교한 알고리즘을 끝내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대 엔지니어들만으로는 의료 현장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두 개의 세계가 하나의 회사 안에서 처음으로 겹쳐졌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 1만 개의 병원, 그리고 65개국, 매일 수백만 장의 의료 영상이 모두 바로 그 결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본업에 서 있든 그 자리가 너무 답답할 만큼 막혀 있다면 한 번쯤은 잠시만 떠나보십시오. 다른 길을 한 바퀴 빙 돌아 다시 원래의 본업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의 전문성은 떠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져 있을 것입니다. 제 본업을 한번 떠나본 경험이 있다면 그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만나게 해주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